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뉴욕 증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세를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캐터필러와 3M이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월가의 실망감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캐터필러는 재료비와 운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재료비 부담이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장기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라일리 FBR 아트호건 수석 전략가 역시 장기간 무역 전쟁의 파급 효과가 현재 투자자들 마음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그나마 증시를 막판에 끌어올린 건 맥도날드와 프록트앤갬블이 강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두 주가의 상승세와 함께 S&P 500 소비재 지수도 0.4%가 상승했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2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나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좀 변동성이 컸었던 뉴욕 증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항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500포인트 이상 빠졌었다가 120포인트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하락이지만 막판에 다시 쭉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놀랍기도 했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초반에 주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요. 뭐랄까 좀 저가 매수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요. 뭐랄까 좀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왔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KKM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백미러가 뒤에서 사라지고 조금씩 보여줬다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보다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매수세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애틀랜타 연준은행 총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경기 과열에 대한 어떤 자제, 진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그런 경제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하면서 약간 슬로우 다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악셀라이트에 발을 계속 올려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것들도 여전히 오늘 시장을 약간 그래도 마이너스 550에서 마이너스 120까지 올려오는데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주가 하락을 크게 아침 시장에서 오전 시장에 했던 것은 역시 아시아 시장에서의 급락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경기 민감자를 얘기하는 캐터필러라든가 3M 등의 주가 어떤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특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10%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7.5%로 지금 마감됐는데요.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2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 4주 연속, 5주 연속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쪽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오한다 코퍼레이션의 아시아 태평 담당인 스테판 인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은유적 표현이 되겠는데요. 주식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양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걱정의 벽이 넘어서 지금 걱정거리로 타워를 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워라는 것이 워낙 많은 것이 조금씩 올라와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시장의 악재를 한 30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정말 엄청나게 번들을 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단 이런 거 아닙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에 잇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탈리아 문제도 있죠. 그리고 중간 선거 등 제가 한 대여섯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30몇 개를 그냥 갖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쌓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좀 운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떨어질 때는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흐름이다 하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시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현재 끼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 또 투자 자문회사들의 말도 인용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업종별로도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도 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최근 2주 동안에
글쎄요, 뉴욕 증시에서의 그래도 대장주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은행이나 기술주 그리고 뭐 에너지주들이 잘 나가줘야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최근 2주 동안에는 여기 낙폭이 좀 커지고 어떤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쪽으로 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네. 이런 분위기 변화를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소비재 상승세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최근 들어서 워낙 강했던 것들이 기술주가랑 금융주였거든요. 예. 근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주가 왜 빠지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5%를 막 찍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주택에 대한 수요,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성장세가 줄어들 수 있다 하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섹터가 10월 달에 가장 많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가 그나마 주가의 어떤 10월 들어 조금 회복하고 있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자가 지금 거의 직전 고점. 그 금년 2015년 이럴 때까지 아직 멀었으나 금년의 고점 대비율은 상당히 지금 회복을 할 직전 고점 대비는 회복할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 자체는 항상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필수 소비자라는 게 뭡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내 주머니의 사정과 상관없이 항상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침 오늘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건 이건 가이던스까지 다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데다가 늘 얘기하지만 이익과 결국 배당의 함수인데요. 배당도 오늘 돈 놀려간다는 걸 발표하면서 오늘 쭉 올라가면서 이건 지금 작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할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섹터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양하게 좀 콤비네이션을 갖고 좀 안정되는 흐름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대부분의 무슨 바이오하면 바이오만 올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또 삼성전자만 올인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균형된 감각, 균형된 지역, 균형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라든가 펀드, ETF 이런 거가 오히려 더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전 업종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미국 증시에서도 참 이렇게 많은 업종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이런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 힘들다면 전체적인 지수나 업종을 추정하는 ETF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는 글쎄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을 했죠. 코스피가 2.57% 급락하면서 2106선에서 마무리됐고요. 그나마 이것도 낙폭을 좀 회복해서 나온 수치죠. 장중에는 1년 7개월 만에 210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없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급락의 원인, 그러니까 어제장에서 이렇게 나온 원인을 꼽아 보자면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발언들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한 어떤 증시에서의 악순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부양책도 어제 뭐 코멘트는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우리 시장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반등을 해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의 집중 매도가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다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좀 약세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급등할 때 우리들이 별 반응을 못 보이고 다른 국가가 하락할 때 더 큰 하락폭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어제 국내 증시의 급락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석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질문이 수급에 관한 얘기니까요. 수급부터의 판단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이런 거죠. 외국인과 국내 의견을 나누면 외국인은 좀 더 시장을 글로벌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매매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매매하는 외국인은 일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진짜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나라 매매하는 외국인은 최소한 이머징 마켓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큰 시장,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보겠죠. 전 세계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바깥을 또 하나의 부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바깥에 있는 것을 영어로 보면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포함된 전 세계는 글로벌이고 영어로 표현할 때요. 미국 밖에는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밖에 있는 인터내셔널 펀드가 훨씬 크겠지만 이머징보다 다만 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이머징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더 좁혀 보면 아시아 이머징인데 그보다는 훨씬 큰 게 이머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도대체 이머징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중국 증시의 하락 추세에 따른 어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 큽니다. 다만 중국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 워낙 장기적으로 포텐이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사는 거지만 주가의 어떤 그 상승과 하락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DBS 그룹의 얘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DBS 그룹도 워낙 유명한 IB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중국 시장에 지난 월요일 날 반등 있지 않습니까? 예. 월요일 날 주가 4% 올라갔죠.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죽은 고양이의 반등 그림 보여드렸는데 네. 월요일 날의 주가 중국의 반등을 죽은 고양이의 반등 그러니까 데드 캣 바운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다양한 안정책이 나왔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적극적인 부양책이라보다는 뭔가 좀 진정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거나 금리 상승이 이머징 마켓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IB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은행을 만들었거든요. 네. AIB의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경고성 되긴 나왔지만 최근 20년 동안 두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요. 예. 1990년대 말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07년, 8년에는 리만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금융위기가 아시아권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경고니까만큼 준비하라는 얘기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시장에서 전망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가장 유효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이학년이 땅 이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50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 2, 3일 동안에 일주일, 열흘 동안에 100포인트 떨어진 거 아닙니까? 100포인트는 일도 없이 그냥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등은 언제라도 가능하겠는데요. 제 생각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가 좀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가 됐건 현금이 많건 없건 간에 아끼셔야 됩니다, 현금을.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 재매수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계속 자제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언제 추가 매수하고 재매수하냐 그러면 이럴 때는 만만디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올려갖고 기관이고 외국인이 나산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해야 된다. 예. 매매는 늦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 우리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그럼 따기거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국 네. 시장, 한국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섹터별로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기거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학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